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난할 것 같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고객 동의도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이 긴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앞으로 미칠 파장을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분석해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석서 나들목 일대와 서대구 영업소 쪽으로는 속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대구 포항고속도로도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 진입할 때만 차간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작업 구간 있는데요. 대명로 앞산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영대병원 내거리 50m 못 간 지점 2차로 쪽입니다. 공사 차량 여러 대가 작업 중이니까요. 구간 지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양교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 답답한 모습이고, 중앙대로 상격청사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3번까지는 예상하셔야겠고, 동북로 복현 고가차도에서 공산 수원지 3거리 방향으로도 정체를 보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는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립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서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새벽 경북 칠곡은 시간당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는 오지만 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9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예, 대구시청 등 국내 주요 시설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메일이 날아들면서 전국 곳곳에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메일은 그제 서울시 한 공무원이 받았는데요. 대구시청을 비롯한 전국 관공서는 물론 포항공대 등 여러 대학에 17일까지 순차적으로 고성능 폭탄을 다수 설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대구시청 산격청사와 동인청사에 각각 기동대 1개 대대와 특공대 1개 팀을 배치하는 등 대응했습니다. 네, 장난 메일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메일은 일본이 한 법률사무소 명의로 발송됐고 IP 주소 추적 결과 실제 일본에서 발송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발 국내 테러 예고만 이달 들어 벌써 4번째인데요. 지난 7일에는 정치인을 겨냥해 시한폭탄을 사용하겠다는 메일이 날아들었고, 9일과 14일에도 서울 여러 장소에서 폭탄 테러를 언급하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사칭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이 피싱 범죄가 성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메일 내용과 수신처 또 IP 등을 바탕으로 이 4차례 테러 협박을 모두 동일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일본 경시청과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민 불안감과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범인이 잡혀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경찰청이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5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4명이 고등학생이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라 이런 심각성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전국적으로는 149명이 검거됐고 이 중 48%가 청소년이었습니다. 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경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인원도 있는데요. 대구경찰청은 이달 초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대구국제공항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한 게시자들을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다들 경각심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와 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사실상 동일한 생활 권역으로 묶이는 경산시가 버스 기사 부족 문제로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커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임금 격차 때문에 대구에 있는 회사로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네. 경산시에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구시와 같은 수준의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죠? 이달 기준으로는 경산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268명인데 주 52시간에 맞춰 초과 운행이 없으려면 필요한 기사 수가 360명 정도라고 합니다. 90명 정도가 모자라는 건데 결국 기사 수급이 어려운 회사들이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일부 노선은 지난달부터 1일 운행 횟수가 6회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노선 역시 지역 대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요. 4개 노선에서 경산 버스 업체가 4대까지 차량을 줄이면서 배차 간격이 2에서 3분 정도 늘었습니다. 이 버스 회사들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버스를 26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15분을 더 기다려야 온다고 한다. 배차 간격이 30분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책은 있나요? 경산시는 올해와 내년 임금 협상에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을 대구의 90% 수준까지는 맞추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경산시의 배차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편 현 상황을 감안해 내년 버스 노선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승객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시청 부지 경계선 안에서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주장 자체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소송을 종료하는 겁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가 시청 부지 경계선 밖에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면서 촉발됐는데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시청 앞은 집회 시위 금지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법원의 설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고 대구시가 시청 부지 내 1인 시위를 제한한 건 맞지만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더라도 집회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대구시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와서 운문댐 수위가 회복됐는데요. 대구시는 낙동강 수계로 전환됐던 동구 신안동과 북구 대현동 일부 지역 수돗물 공급 수계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운문댐으로 환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수성구 수성 일가에서 사가까지 그리고 범어동, 황금동, 중동 일부 지역이 운문댐 수계로 환원됐습니다. 아직 기존 운문댐 수계 지역이 모두 환원된 건 아닌데요. 지산동과 범물동 전역과 중동, 두산동 등 지역은 노후 송수관 정비 공사가 끝나는 내년 2월쯤부터 다시 운문댐 물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 용계동에 사는 빨간띠 박상희입니다. 나이는 70입니다. 작년 4월 말에 태권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1단 승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이유는요. 제가 즐겨 듣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태권도를 하면은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젊어서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도 태권도를 하는 것이 참 좋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는 평소에 안 해보던 거 주먹지르기라든가 발차기, 품새 이런 게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걸 하니까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관장님이 저 이제 혼자 지도를 해주셔서 조금 이제 단련이 된 상태에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순발력은 떨어지고 그렇지만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잘 못 따라 할 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눈 찔끔 감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한 3단까지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봐야 알겠죠. 저도 그랬고요. 항상 이 나이에 많이 이제 매이는데 나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적극 무엇이라도 태권도 아니고 뭐 다른 거라도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알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7월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불법 계좌 개설이라는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연내에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나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네. 이런 계획이 나오고 딱 한 달 만에 이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그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현재 그 금감원이 그 긴급 검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대구은행이 도덕적 해이로 논란을 빚은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좀 구조적인 문제로 엄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이 고객 계좌 개설이라면 엄중하게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금감원에서 이 대구은행이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은폐하거나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구은행 쪽에서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의도적인 보고와 이 보고 지연과 은폐는 없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네. 직원들 개인들의 일탈로 좀 봐야 하지 않겠냐. 이 대구은행이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적발해낸 것도 시스템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생각이 다른데요.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건지 개인적인 문제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건지 금융실명제가 철저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가 개설될 수 있는지 이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구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 통장과 연계해서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영업점에서 한 개의 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증권 계좌를 추가로 이제 개설한 건데요. 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 증권사의 계좌 개설 그 신청서를 복사한 뒤에 이를 좀 수정을 해서 B 증권사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을 한 겁니다. 이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이제 문자로 좀 알림이 그렇겠죠. 가게 되는데 네. 이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일단은 파악되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계좌 불법 개설 행위는 여러 영업장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좀 있었고 개설한 통장만 한 1000여 개 정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네.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은행 연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증권사 계좌 개설을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금감원에서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2021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한 증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네.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거의 한 달이 지나야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네. 반면에 은행과 연계하게 되면 이러한 제한 없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이 고객 명의를 도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점들끼리 실적 경쟁이 좀 작용을 했고 은행 차원에서 압박이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고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던데요. 금융사들은 각 영업장의 실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승진이나 성과급에 반영되는 이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좀 올리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 개설을 통한 그 계좌 수 증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 점수가 가장 높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좀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여러 증권사의 계좌 개설 권유 등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금감원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연도별로 살펴보고 또 대구은행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도 좀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구은행이 민원을 파악한 게 6월 30일이었습니다. 네. 이 처음에는 이 한 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대구은행의 입장문을 보면 7월 12일까지 바로 이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이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금감원에 대한 이 보고가 늦어진 것이다.
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또 임하고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 보완으로 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대구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런 내부적인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일탈이 좀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10년 사이만 보더라도 전직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이나 뭐 채용 비리 등으로 그 전에도 지역에서 거센 비판이 네. 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좀 짚어보면 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DJB 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에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거든요. 또 박 전 행장이 2014년 3월부터 2017년 각종 채용 절차에서 이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를 해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구은행에 24명을 이제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이 박인규 전 행장 체제에서 대구은행이 좀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사고가 또 한 번 터진 겁니다. 이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서 이 금융당국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서 이 종합금융 업무가 가능한 현지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었는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져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1년 8개월째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단 이 김태호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전력, 비자금, 채용 비리, 뭐 뇌물까지 다양한 전력들이 재소화되고 있는데 이번 불법 계좌 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업계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관여된 직원과 개설된 고객 계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비리 정도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 결과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인가 권한이 있는 지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심사의 초점이 그 대주주 적격성에 맞춰져 있다면서도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참고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의미가 있는 말 같고요. 이 금감원 검사 결과 내부 통제 실패로 발생한 금융 사고라고 좀 판명될 경우에는 이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인가가 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 네,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가 좀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대구은행은 지금 10월쯤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10월 전까지 금감원의 결과가 좀 나오게 된다면 이 부족했던 부분은 또 채우고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면서 연내 전환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은 사실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최근 들어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은행에서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여론이 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대구은행 이번 불법 계좌 개설에 관한 검사 결과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대구은행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대구은행 사람들의 대구경북 사람들의 뭐 절대적인 그렇습니다. 네.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금융기관이 대구은행 또 부산은행 이렇게 두 곳이 있거든요. 지역은행에서 보면은 이제껏 여기 좀 안조해서 내부 통제가 좀 안이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전에 불거졌던 뭐 상품권 꽝이라든가 체육 관련 문제와 달리 이번 건은 고객과 관련한 사안이어서 이 검사 결과 뭐 개인적인 일탈로 드러나더라도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말씀하셨듯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건 충분히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이 작은 균열도 커지면 공든탑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시중은행 5개가 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가 또 커져 보이는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참에 대구은행의 저력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이 시민들에게도 단단하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자정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꾸준히 보여줬던 지역민들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되갚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게 되네요.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서 다문화 관련 기획 전시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을 열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이 전시는 우리가 정말 다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지개가 여러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아름답게 어울리는 것과 닮아서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이라는 전시 제목을 짓게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 온 예핑 씨에게 전시 참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와, 들어서자마자 여기 이주민 분들의 그 물품들이 전시가 돼 있네요. 네, 먼저 베트남에서 오신 남아영 선생님 물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운 메콩강이라는 액자가 있는데요. 결혼할 때 고향을 좀 추억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 옷 뭔지 알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치파오래요. 뭐라고요? 치파오. 중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래요. 제가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중국 전통 의상 체험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인터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중국 4대 놀이기구, 동창회 사진 앨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전시 작품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0년 다 되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인 직장 동료가 괜찮아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해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때 한국 사람들 모임할 때는 1차 마치고 또 자리에 옮기고 또 2차 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한 자리에서 다 모아서 그냥 먹고 나서 그냥 헤어져요. 중국에서는 여러 사람 모아서 밥 먹을 때는 그냥 한 사람 나서서 내가 돈 내면 그 사람 돈 내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돈 각자 알아서 계산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저도 지금 이런 문화는 익숙해졌어요. 전시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 중 일부 마주하다에서는 예핑 씨처럼 우리 주변에 낯설지만 익숙한 5 이주민들의 물품과 이야기를 전시에서 또 만날 수 있는데요. 네. 대구 교육박물관의 이민주 학예연구사에게 전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청소년 인구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는데 다문화 청소년의 비중은 해마다 8.6% 이상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2018년을 기준으로 1.54%였던 다문화 학생이 2022년을 기준으로는 2.3%로 증가하였고 대구 지역의 총 인구 중에 2.1%가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전시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단기간에 만나 뵌 적이 사실 처음이라서 처음엔 좀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다문화 1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에 와서 힘든 것도 많이 겪었지 않을까라는 제 속의 편견도 좀 있었는데 직접 이 5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니까 우리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웃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다문화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영상을 구현하였는데요. 샐러드볼 이론과 용광로 이론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우유에 녹아든 설탕처럼을 관람객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습니다. 전시 주제를 잘 나타내는 동화인 만큼 관람객들이 동화의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이번 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또 기대되는 게 역사 속 대구의 다문화 인물들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지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신명여자 소학교를 세운 마사스콧 브루원 등 10명의 다문화 인물을 또 만날 수가 있고요. 3부 함께하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전시를 본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에서 온 김혜연입니다. 퀴즈 푸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퀴즈를 풀면서 어떤 나라의 어떤 이제 음식이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도시나 수도도 알 수 있었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 수 있어서 이제 퀴즈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둘러오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도 다문화 이제 관련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한솔유치원 교사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옷들이랑 물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에 녹아든 설탕처럼 저거는 다문화에 관련된 이야기긴 한데 좀 동화로 쉽게 풀어낸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도 좀 손으로 만져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고 어른들도 이게 처음부터 설명이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정말 많고 한데 서로가 다름을 존중을 해주고 잘 어울려서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아이들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시는 10월 15일까지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다름을 개성과 능력으로 여기고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무지개처럼 아름다울 겁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차가운 더위는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난다고 하니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 17일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